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진짜 이유. 3부작 오디오북 제3부 고통 너머의 자유. 옥시토신 미주신경의미의 신경과학과 심리적 자유의 생물학. 들어가며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제1부에서 우리는 몸이 먼저 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로스타시스, 내수용 감각, 폴리베이걸 이론. 제2부에서는 기억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억 재응고와 트라우마의 신경생물학, 정체성의 가소성. 이제 제3부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은 어디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전혀 다른 신경과학 지형을 탐험합니다. 옥시토신의 역설, 미주신경 긴장도의 훈련 가능성, 의미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마음 챙김의 구체적 신경기제, 그리고 심리적 유연성의 생물학. 이전 두 부에서 다루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지형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챕터 1. 옥시토신의 역설 연결의 호르몬이 두려움도 만든다. 1-1 옥시토신에 대한 오해. 옥시토신아크서토선,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분비되어 모유 수유를 돕고 신뢰와 유대를 높이고 불안을 낮춘다고 알려진 신경 펩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그림은 불완전합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카르스텐트, 드레우카스턴 디 디아리우와 동료들의 연구는 옥시토신의 역설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옥시토신은 내 집단 인마이너스 그루프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외집단 아우트 마이너스 그루프에 대한 방어와 공격성을 증가시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옥시토신은 사회적 연결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위협적인 환경에서는 옥시토신이 사회적 위협에 대한 민감도를 오히려 높입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이해됩니다. 집단 내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위협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 시스템이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현저성 소셜 SALIENCE의 화학물질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더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1-2 옥시토신이 트라우마 기억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원 KAIST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연구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보여줍니다.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의 변이가 심리적 회복 탄력성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의 특정 변형이 성인기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 증상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같은 어린 시절 역경도 옥시토신 시스템의 유전적 구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안전한 성인 애착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에서는 옥시토신 시스템이 재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관계가 옥시토신 분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사회적 위협에 대한 민감도를 낮춥니다. 당신이 특정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이 쌓일 때 그것이 신경화학적으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관계는 뇌를 문자 그대로 다시 조율합니다. 1-3 접촉.
온기, 그리고 신경계 안정.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물리적 접촉입니다. 포옹, 마사지, 따뜻한 온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껴안는 것도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카렌 그로에케런 GREWEN의 연구에서 따뜻한 포옹은 코르티솔 수준을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기분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의 포옹이 이 효과가 강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껴안는 행동이 사회적 고통을 완화한다는 연구입니다. 쾰른 대학교의 연구에서 배제 경험 후 자신의 팔을 교차하여 자신을 안는 자세가 사회적 고통의 신경 반응을 줄였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도 신체적 자기 위안은 신경계의 실제 효과를 만듭니다. 그것은 유아기적 욕구가 아닙니다. 신경생물학적 필요입니다. 멈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손이나 팔을 잠깐 교차하여 자신을 안아보십시오. 챕터 2. 미주신경 훈련. 자율신경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2-1. 미주신경 긴장도는 훈련된다. 제1부에서 폴리베이걸 이론과 심박변이도 HRV를 다뤘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미주신경 긴장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구체적인 신경과학을 탐구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버라, 프레드릭슨 바버러, 프레드릭슨과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러빙 카인드니스 메디테이션. 러빙 마이너스 카인드너스 메디테이션,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온기와 자비를 배양하는 명상을 7주간 실천한 집단을 추적했습니다. 7주 후 명상 집단은 미주신경 긴장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주신경 긴장도의 증가가 긍정적 감정 증가, 마음 챙김 향상, 삶의 목적 의식 증가, 사회적 지지 증가와 연결되었습니다. 인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프레드릭슨의 분석에서 미주신경 긴장도의 증가가 심리적 안녕의 증가에 선행했습니다. 즉, 신체 수준의 변화가 심리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신체에서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좋아져서 신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를 바꾸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2-2. 공명호흡과 신경계 조율. 미주신경 긴장도를 높이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호흡입니다. 그런데 모든 호흡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휴버만 후버먼 연구팀의 연구에서 생리적, 한숨 피지올라지컬 사이의 빠른 이완 반응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2번 연속으로 코로 흡입한 후 길게 내쉬는 패턴입니다. 2번의 흡입이 폐의 허탈한 페포엘비얼라이를 다시 열고 긴 날숨이 부교감 신경계를 강하게 활성화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루체아노 베르나디 루치아노 버나디가 연구한 공명 호흡 레저넌스 브리딩은 분당 약 5-6회의 호흡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리듬, 이 심박변이도를 극대화하고 미주신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뉴저지 의대의 스티븐 엘리엇의 연구에서 공명호흡을 20분 실천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인지적 수행을 향상시키며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호흡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매 순간 이용 가능한 신경계 조절 도구입니다. 멈춤. 지금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공명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2-3. 냉수 노출과 미주신경 활성화.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주목받는 미주신경 활성화 방법이 있습니다. 냉수 노출 콜드 익스포저입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의 연구에서 빔 호프 WIM
하프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내독소 ENDOTOXIN 주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자율신경계는 의식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을 뒤집은 발견이었습니다. 미주신경의 경부 경로에 냉수가 닿을 때, 즉 차가운 물을 얼굴이나 목에 닿을 때 잠수 반사 다이브 리플렉스가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즉각적으로 떨어지고 부교 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응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극도로 불안하거나 압도될 때 얼굴에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교감신경각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에서도 활용하는 TIP 기술의 일부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완전히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특정 신체 자극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챕터 3. 전두엽과 감정생각이 느낌을 바꾸는 신경학 3-1 재평가의 신경생물학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실제로 감정 경험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한 자기 설득이 아닐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의 연구팀은 인지적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 셀의 신경 기제를 fMRI로 추적했습니다. 불쾌한 사진을 볼 때 단순히 보기만 하는 조건과 그 사진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픈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의료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평가 조건에서 편도체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전전 두피질의 활성화가 증가했습니다. 감정 반응이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전 두피질의 개입이 하향식으로 편도체를 조절합니다. 즉, 의미 부여 과정이 신경학적으로 두려움 반응을 직접 억제합니다. 생각이 느낌을 바꿉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격언이 아닙니다. 전전 두피질이 편도체를 하향 조절하는 신경학적 사실입니다. 3-2 거리두기와 자기 초월 미시간 대학교의 이선 크로스는 자기 거리두기 셀프 디스턴싱의 신경과학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험에서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그의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 아니라 민준이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자기 참조적 처리의 패턴을 바꿉니다. 3인칭 자기 대화 조건에서 전전 두피질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편도체의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의 문제를 바라볼 때처럼 더 현명하게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크로스는 또한 시간적 거리두기 템퍼럴 디스턴싱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10년 후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면 그 어려움의 감정적 강도가 낮아지고 더 건설적인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당신과 당신의 고통 사이에 조금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신경학적으로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하고 다른 관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멈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집니까? 3-3 감정 분화와 신경 조절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 과립도 이모셔널 GRANULARITY 연구가 더 깊은 신경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베럿의 연구에서 감정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뇌의 감정 조절 회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불안인지 두려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전전 두피질의 조절 능력을 더 정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일 때 그 감정에 대한 적절한 반응도 더 명확해집니다. 불안이라면
예방적 행동이 필요하고, 슬픔이라면 위로와 처리가 필요하고, 분노라면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불명확합니다. 또한 베럿의 연구에서 감정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알코올이나 폭식 등의 회피 행동에 덜 의존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다룰 수 없습니다. 챕터 4. 마음 챙김의 신경기제 관찰이 뇌를 바꾸는 방법. 4-1 마음 챙김이 뇌 구조를 바꾼다. 제1부에서 신경가소성을 다뤘고 마음 챙김의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마음 챙김이 뇌를 바꾸는 구체적인 신경기제를 살펴봅니다. 막스 플랑크 인간인지 및 뇌과학연구소의 타니아 싱어 연구팀이 진행한 대규모 종단 연구 리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9개월에 걸쳐 다양한 명상 실천을 훈련받으며 뇌 구조와 기능, 심리적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명상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력과 현재 순간, 인식에 초점을 맞춘 명상은 전방 대상피질과 측두두정, 연접부 TEMPOR OPARIETAL 정크션을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자비 명상 컴패션 메디테이션은 섬역과 측두국 템퍼럴 폴즈를 더 활성화했습니다. 관점 취하기 퍼스펙티브 마이너스 테이킹 명상은 또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명상은 하나의 균일한 훈련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신경 시스템을 훈련하는 서로 다른 기술들입니다. 3-2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조용해짐. 마음 챙김이 뇌에 미치는 가장 일관되게 보고되는 변화 중 하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의 활동 패턴 변화입니다. 제1부에서 DMN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며 자기 참조적 사고와 반출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장기 명상 수련자들의 뇌를 연구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일 대학교의 브루어의 연구에서 장기 명상 수련자들은 쉬는 상태에서 DMN의 활성화가 낮고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과 후방 대상피질의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이 영역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영역들과의 연결성이 변화했습니다. 즉, 장기 명상 수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자기 참조적 반추에 덜 빠져듭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기본값이 됩니다. 명상의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이 반복이 뇌를 바꿉니다. 멈춤 지금 이 순간, 이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이중 알아차림이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3-3 수용과 회피의 신경학적 차이. 마음 챙김의 핵심은 수용 액셉턴스입니다. 그런데 수용이 뇌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를 신경학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노먼 파브 연구팀은 두 가지 자기 인식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개념적 자기 참조 컨셉추얼 셀프 마이너스 레퍼런스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험적 자기 참조 엑스페리엔셜 셀프 마이너스 레퍼런스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직접 알아차리는 방식입니다. 개념적 자기 참조는 내측 전전 두피질과 후방 대상피질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영역들은 DMN의 핵심입니다. 경험적 자기 참조는 섬역과 우측 방구의 다른 영역들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은 서로 억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수련자들은
경험적 자기 참조 방식으로 더 쉽게 전환했습니다. 즉, 이야기와 평가에서 직접 경험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더 유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용의 신경학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 가능합니다. 챕터 5. 의미의 생물학 목적이 뇌와 유전자를 바꾼다. 5-1. 에우다이모닉 안녕과 신경학.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쾌락 HEDONIA 즐거움과 고통 부재의 추구와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의 의미, 목적, 덕성에 따른 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버라 프레드릭슨 연구팀은 이 두 종류의 행복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쾌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에우다이모닉 삶을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달랐습니다. 에우다이모닉 안녕이 높은 사람들에서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이 낮고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 유전자 발현이 높았습니다. 반면 쾌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 패턴, 고독한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즐거움을 많이 경험해도 그것이 의미와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과 비슷한 생물학적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좋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5-2. 목적 의식의 신경학 전두선 조체 회로. 목적 의식 센스 오브 퍼퍼스의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목적 의식은 강한 동기와 관련된 전두선 조체 회로 FRONTOSTRIATAL 서커를 활성화합니다. 이 회로는 전전두피질과 기저에게 선조체 STRIATUM을 연결하며 장기적 목표 추구와 동기 조절에 핵심적입니다. 또한 목적 의식은 해마의 기능과 연결됩니다. 목적이 있을 때 새로운 경험이 더 잘 장기 기억으로 통합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 기억에 더 선명하게 남는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의 퍼트리샤 보일 연구팀의 종단 연구에서 목적 의식이 높은 노인들이 알츠하이머 증상의 임상적 발현을 현저하게 늦췄습니다. 같은 수준의 뇌 변성이 있어도 목적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기능을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목적은 당신을 좋게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보호합니다. 멈춤 당신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활동이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5-3. 빅터 프랭클 이후 의미의 신경과학적 이해.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의 로지오 THERAPY는 수십 년간 임상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은 이것에 기초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만들기 미닝 마이너스 메이킹은 단순한 심리학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전두피질, 해마, 내측 측두엽을 포함하는 신경회로의 활동입니다. UCLA의 매슈 리버먼이 발전시킨 개념인 우리의 사회적 뇌소셜 BRAIN은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는 의미는 대부분 관계, 기여, 타인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혼자 달성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타인과 공유될 때 더 강해집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이 의미 만들기의 핵심 도구임을 신경과학이 보여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우리 하송이어리 해선의 연구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의 뇌가 말하는 사람의 뇌와 동기화됩니다. 이야기는 뇌를 연결합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의미 없이 인간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챕터 6. 긍정적 감정의 신경과학 확장과 구축 이론. 6-1. 긍정 감정이 뇌에서 하는 일.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좁힙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싸우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집중합니다. 슬픔이 있을 때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긍정적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까요?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확장과 구축. 이론 브로던 마이너스 언드 마이너스 빌드 시리 이것을 설명합니다. 긍정적 감정은 주의의 범위를 넓힙니다. 기쁠 때 더 창의적이고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이것이 확장 브로더닝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주의와 사고가 장기적인 자원을 구축합니다. 사회적 연결, 신체적 건강, 인지적 능력, 심리적 탄력성, 이 모든 것이 긍정적 감정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것이 구축 빌딩입니다. 긍정적 감정은 현재를 좋게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원을 구축합니다. 지금의 기쁨이 내일의 회복 탄력성을 만듭니다. 6-2. 경외감의 신경과학 자아의 축소가 주는 것. 최근 신경과학에서 주목받는 감정이 있습니다. 경외감화입니다. UC 버클리의 대처 켈트너 DACHER 켈트너와 조나단 하이트 자너선 HAIDT의 연구에서 경외감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광대한 베스트너스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의 만남과 수용 어카머데이션 기존 사고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경외감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신경학적, 심리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아 중심적 사고가 줄어들고 더 큰 연결의 일부라는 느낌이 증가합니다. 염증 반응이 감소하고 호기심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합니다. 2015년의 연구에서 경외감을 경험한 집단이 염증 표지자인 인터루킨-6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외감이 면역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경외감은 특별한 장소나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자연 속 산책, 예술 작품, 타인의 용기 있는 행동, 위대한 음악, 이 모든 것이 경외감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경외감은 자아를 잠시 작게 만들고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고통을 맥락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멈춤. 최근 당신이 경외감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6-3. 감사의 신경생물학. 감사 그레터 투두. 자기계발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은 감사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조엘 웡과 조슈아 브라운 자슈어 브라운의 연구에서 3주간 감사 편지를 쓴 집단이 심리치료만 받은 집단에 비해 4주 후 정신건강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12주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감사를 경험할 때 내측 전전 두피질과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들은 도덕적 인지, 보상 처리, 대인 결합과 관련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를 받는 것보다 뇌에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즉각적인 기분에는 큰 영향이 없어도 4-12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높인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챕터 7. 자기 연민의 신경과학 가장 어려운 기술. 7-1. 자기 비판 대 자기 연민의 신경 패턴. 자기 비판 셀프 마이너스 크리티 시점과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이 뇌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는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폴 길버트 자기 연민 연구의 선구자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자기 비판적 생각을 할 때와 자기 연민적 태도를 취할 때의 뇌 활동이 비교되었습니다. 자기 비판 조건에서는 위협 처리와 관련된 편도체와 외측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자기 연민 조건에서는 자기 보살핌과 관련된 옥시토신 시스템 내측 전전 두피질 그리고 자기 조절 관련 영역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자기 비판은 자신을 공격자이자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 위협 상태입니다.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신경 반응이 일어나지만 피할 수도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만성적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위협 시스템을 끄고 보살핌 시스템을 켜는 신경학적 스위치입니다. 7-2 자기 연민의 세 요소와 신경 기제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 연민 모델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 친절 셀프 마이너스 카인드너스, 공통의 인간성 카먼 휴메니티, 마음 챙김 MINDFULNESS. 이 세 가지가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기 친절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돌봄 시스템 캐기빙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옥시토신 분비와 미주신경 활성화를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말할 때 뇌는 그것을 실제 돌봄으로 처리합니다. 공통의 인간성 고통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은 고립감을 줄입니다. 신경학적으로 고립감은 사회적 통증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공통의 인간성 인식은 이 경로의 활성화를 낮춥니다. 마음 챙김 고통스러운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감정 조절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경험을 회피하거나 과잉 동일시하지 않고 균형 있게 바라볼 때 전전 두피질이 편도체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세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합니다. 마음 챙김이 없이는 고통을 볼 수 없고 공통의 인간성 인식이 없이는 고립되고 자기 친절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자원이 없습니다. 멈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든 것이 있다면 친한 친구에게 하듯 그 말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집니까? 7-3 두려움 없는 자기 연민 회피와의 차이. 자기 연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자기 위안에만 그치고 변화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연구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서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실수 후 더 빠르게 회복하고 실수에서 더 많이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동기가 더 높았습니다. 자기 비판은 역설적으로 변화를 방해합니다. 실수 후 극심한 자기 비판을 경험하면 그 고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패한 분야에 다시 도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자기 연민은 실수를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직면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챕터 8 심리적 유연성의 신경과학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8-1 심리적 경직성의 신경학. 심리적 고통의 많은 부분이 경직성 리지더티에서 옵니다. 특정 생각이 반드시 특정 감정을 만들어야 하고 특정 감정이 반드시 특정 행동을 만들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패턴. 신경학적으로 심리적 경직성은
특정 신경 경로의 과도한 활성화와 다른 경로들의 억제로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패턴이 신경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가 너무 강력해서 다른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공황 장애를 예로 들면 특정 신체 감각이 재앙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가 매우 강화됩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면 자동적으로 심장마비를 연상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의 강도 때문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특정 신경 경로가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8-2 신경 유연성의 조건들. 심리적 유연성 사이컬라지컬 플렉서빌러티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신체 예산입니다. 뇌의 에너지 상태가 적자일 때 유연한 반응은 어렵습니다. 기아 상태, 수면 부족, 만성 통증 상태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둘째, 적절한 각성 수준입니다. 너무 낮은 각성 상태에서는 주의와 동기가 부족합니다. 너무 높은 각성 상태, 즉 스트레스나 공포 상태에서는 전전두피질 기능이 억제됩니다. 여키스 마이너스 돛은 법칙 여키즈 마이너스 다드선 로이 말하는 최적 각성 구간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경 안전입니다. 앞서 살펴본 폴리베이걸 이론의 복측 미주신경 상태, 즉 안전 상태에 있어야 새로운 관점과 행동이 가능합니다. 넷째, 충분한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패턴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수용 감각과 메타인지의 역할입니다. 심리적 유연성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가능해집니다. 멈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각성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졸리지도 너무 긴장되지도 않은 상태입니까? 8-3 심리적 자유의 신경학적 정의. 심리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신경과학의 언어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특정 자극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특정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알아차리고 가능한 반응들을 고려하고 자신의 가치와 맥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임을 보여줍니다. 전전두피질이 충분히 기능할 때, 즉 뇌의 기본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면, 영양, 운동, 마음 챙김 연습, 안전한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지원하고 그것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힙니다. 자유는 의지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가 제대로 기능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챕터 9 통합 고통이 변환되는 방식 9-1 세부의 통합. 제1부 당신의 뇌는 기본값으로 위협을 스캔하고 에너지를 예측하며 몸 전체를 조율합니다. 알로스타시스의 과부하, 내수용 감각의 둔화, 신경지각의 오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듭니다. 제2부 당신이 경험하는 현재의 많은 부분이 과거에서 옵니다. 기억은 재구성됩니다. 트라우마는 신경계에 새겨집니다. 정체성은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연결이 치유합니다. 의미가 뇌를 보호합니다. 자기 연민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심리적 유연성은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설명됩니다. 그리고 설명되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9-2 고통을 변환하는 것과 없애는 것의 차이.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과 변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는 종종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제2부에서 살펴봤듯이 경험을 회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감각을 억압할수록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의 변환 트랜스퍼메이션은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다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연결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이것은 기억 재응고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때, 안전한 관계에서 트라우마 기억이 처리될 때 가능합니다. 고통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 신경계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발걸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9-3 오늘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 이 모든 과학이 가리키는 실천적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수면 7-9 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기억을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전전두피질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경계 유지 보수입니다. 운동주 3-5회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이 BDNF를 분비하고 해마의 신경 생성을 촉진하고 미주신경 긴장도를 높입니다. 연결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과의 규칙적인 접촉이 옥시토신 시스템을 재조율하고 신경계를 공동 조절합니다. 현재 하루 중 짧은 순간들이라도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내 수용 감각을 개선하고 DMN의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에 매일 조금씩 기여하는 것이 전두선 조체, 회로를 활성화하고 목적 의식을 유지합니다. 이것들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라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부작을 마치며 당신에게 3시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당신의 몸이 먼저 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로스타시스의 과부하가 이유 없는 무거움을 만들고 내수용 감각의 둔화가 뇌의 오판을 만들고 신경지각의 오류가 안전한 곳에서도 긴장을 만든다는 것을 제2부에서는 기억이 당신을 만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억 재응고화가 과거를 변화 가능하게 하고 트라우마가 신경계에 새겨진 미완결 반응이며 정체성은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제3부에서는 고통 너머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옥시토신의 역설, 미주신경 훈련, 마음 챙김의 신경기제, 의미의 생물학, 자기 연민의 신경과학, 심리적 유연성의 조건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든 신경계가 21세기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신경계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됩니다. 설명되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해가 내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 신경계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 신경계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이 매 순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3번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